먼저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현안이 많은 시기인데 작년 9월 용산에서 제안드렸던 우리 산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잊지 않고 자리 마련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노동절 앞두고 또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더욱 뜻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정도를 그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서 원청교섭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한 달 정도 전국을 돌았습니다. 곳곳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시선이 기대로 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동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 문제라든지 말씀 주셨던 노조법이나 공무직위원회법 또 학교급식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아궁이에 불은 떼는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함께 보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에 단행하셨던 계곡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분명한 실천이 담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정책에서도 그런 실천이 함께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후면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만간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대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이 공공부문부터 정부가 모험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또 신속한 시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AI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이미 노동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또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찌 환수할 건가의 문제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듯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건의료와 돌봄 등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치상이나 통계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급급할 문제가 아니라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대부분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고 그래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노정 간에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업 교섭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그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약 30만 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의 큰 추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노동의 힘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사회가 전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관차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입니다. 노동자가 해고와 부당한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는 모두가 안정적일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는 모두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산별 대표자들과의 논의와 간담회 자리가 노동자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한 귀중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개별적인 우리 위원장님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우리 양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얘기해 주는 게 차이 났겠죠? 네, 네.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커요. 근데 이거 피할 수 있겠냐?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걱정하신 피지컬 AI 도입에 대해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좀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이거 노동을 다 대체하는 거를 정부가 밀어붙이면 반노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하여튼 이거를 안 돼라고 하는 건 대책이 아니죠.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그 연구를 노동계에서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대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뭔지를 노동계에서 좀 논의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게 일부의 사례이긴 한데, 사실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 스마트 팩토리를 라고 하는 거를 문재인 정부 때 했잖아요. 근데 현장의 통계를 보면, 생산성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 팩토리를 개선을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하는데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 인력을 새롭게 바깥에서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재교육시켜가지고 그에 맞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더라는 겁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숙련 노동자들을 되게 대체하게 되는데 그 숙련 노동자들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근데 그것도 노동자가 협조를 해야 가능하지. 그것도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거든요. 물론 인공지능 스스로 해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감도 없애고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도 쌓고 어떻게 활용할지 좀 주체적으로 그 일을 오히려 하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정부에서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실제로 현장과 결합해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특히 피지컬 AI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숙련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자들의 협조나 관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이 회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노동계가. 필요하면 우리도 재정이든 인력이든 다 함께 지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현장의 시각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오해인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있어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극한 투쟁을 해가지고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런 인식이지 않습니까? 회사 망하게 하면 지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그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선전하기도 해서 그런 인식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악화돼가지고, 감정이 악화돼가지고, 차라리 망해버리자 해가지고 실제로 폐업하고 가버리는 데가 있어요. 사업 유지가 가능한데, 노동자들은 회사에 대한 애정은 그냥 증오심만 있고, 회사도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차라리 문 닫아버리자. 이런 경우가 없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타의 이유로 회사들이 이제 사업을 더 이상 안 할 경우에 노동자들이 인수해서 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권장했으면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국가의 공공 서비스 위탁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성남에서 했던 청소 용역 회사처럼 사회적 기업 노동조합, 사회적 노동조합 차라리 이런 데에다 좀 맡기도록 유도해 가다가 나중에는 그게 좀 자리를 잡으면 법정화할 생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준비되어야 되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 사업 인수도 좀 노동계에서 좀 논의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경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가 많아요. 2년제를 정하고 있는 법이 뭐죠? 기간제법. 네. 그게 이제 결국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이제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면 좋겠다. 논의를 좀 하면 좋겠다. 이게 보호하자고 하는 게 사실은 보호는 그냥 방치 강제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 얘기를 좀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우리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